커말 2급 실기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문제집 페이지는 84쪽에서 18가지 엑셀 주요 기능을 먼저 공부해 볼까요?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있죠? 열기를 클릭하셔서 찾아보기 누르시면 해당 파일이 어디 있냐면 요거 2급 엑셀 주요 기능, 여기서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이와 같이 시트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요 시트 001 작업을 요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은 바로 여기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트 01에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해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시트 001 결과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왔네요. 어떤 결과값? 지금 평균이 나왔는데 이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트 001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동되죠. 먼저 홍길동, 장길산 3명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각각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여기 셀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셀은 2에 2죠. 그 다음에 요거 2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산할 건데, 그래서 2의 2셀, 여기 이름 상자에 보시면 요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 이름 상자죠. 그러면 여기 2의 2셀을 먼저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다시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 됩니다.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첫 번째는 2의 2셀을 클릭한다. 1번. 두 번째는 여기 수식 입력줄을 다시 클릭한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여기다 클릭해 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수식 탭 있죠. 여기 수식 탭을 클릭하면 바로 여기 자동 합계 아래에 요 화살표가 있죠. 이게 자세히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는데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기타 함수가 있네요.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요 평균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평균을 클릭해 보세요. 평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A, B 뭐 이렇게 시작하는 요 average가 바로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계산식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식을 함수라는데, 요 는으로 시작되죠. 자동으로 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verage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B2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땡땡 있죠. 쌍점. 그 다음에 요거 D2셀 이렇게 되는데, 요거 B2셀은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D2셀은 또 여기죠. 그러면 요 값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요 땡땡은 연속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B2서부터 CE, DE를 포함한다는 뜻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물결 모양 있죠? 이 물결 모양이 범위가 average, 즉 평균을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다 맞았으면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평균이 90점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검은 점이 있죠. 이 점을 갖다 놓으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끌으세요.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끌어다 놓는다, 드랍, 놓는다 하면 수식이 어떻게 돼요?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DEE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죠. 여기가 범위가 에버리지 평균으로 계산됐다. 다시 ESC 취소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범위가 증가되면서 밑에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죠? 이게 바로 여기 해당 셀의 오른쪽 아래 요 점을 눌러서 수식을 복사하는 기능, 즉 이게 바로 자동 채우기 핸들 기능을 말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옆에다 우리가 합계라고 입력해 주세요. 합계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F2 셀을 클릭하고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자동 합계에 요거 화살표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합계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물결 모양이 범위를 의미하는 건데 국어, 수학, 영어, 수학, 평균까지가 됐네요. 그죠? 근데 평균은 합계에 포함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85서부터 이렇게 다시 마우스를 끌으시면 어떻게 됩니다. 이 범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다 했으면 엔터 쳐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위에 클릭하시고 아래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시면 또 수식이 복사가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니다. 개수라고 또 써주시고 엔터 치시고 개수라는 것은 어떤 개수냐면 여기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한번 여기 계산해 볼까요? 여기 G2 셀을 클릭하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나서 요거죠. 자동합계 자세히 버튼 요거 숫자 개수가 나오죠?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count라는 count라는 함수가 뜹니다. 이 count라는 함수는 바로 숫자의 개수를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치면 5가 나오죠. 그죠? 5가. 이렇게 숫자의 개수. 다음에 여기도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끌어볼 거예요. 5개씩 각각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여기 홍길동도 하나의 이건 문자죠. 엑셀에서는 이 문자를 텍스트라는데 요거는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G2 셀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B2서부터 F2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끕니다. 홍길동서부터 쭈르르르르 여기까지 끌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범위가 A2 땡땡 F2로 바뀌었죠. 엔터 쳐볼까요? 어떻게 돼요? 아하, 이 카운트 함수라는 것은 바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지 문자는 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 요 카운트를 클릭해 보세요. 이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fx가 있어요. 그죠? 요 fx가 바로 함수 삽입인데 요 함수 삽입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뭐가 뜹니까? 해당 함수 count에 관련된 함수의 이러한 이게 뭐예요? 바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count 함수라는 것은 밑에 이런 뜻이네요.
범위에서 숫자 나오죠.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 했죠? 아셨죠? 그래서 바로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확인 버튼 눌렀죠? 그럼 여기는 최대값을 구해볼까요? 또 써주세요. 최대값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고 여기 H1셀 클릭해놨죠? 다시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고 자동 합계 최대값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클릭했죠? 뭐가 뜹니까? max예요. 그죠? max. 요거는 최대값을 구한 이 중에서 범위 B2셀과 G2셀 이 범위 안에 모든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은 297이라. 밑에 자동 채우기 핸들 그러면 거기 최대값을 구했죠. 여기 또 I1셀의 최소값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또 여기 최소값을 클릭해 주시면 min은 min이 최소값입니다. 또 엔터 치시고 위에 클릭하셔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001 시트의 기초적인 함수, 합자동합계,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숫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카운트 함수, 요거 그리고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계산하는 방법, 또 간단히 요거 함수 삽입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002 시트로 가서 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했습니다. 여기서 작업할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네요. 사용자 지정 셀 서식 A1셀에 12,000이 들어가 있고 B1셀에는 음수 그죠? 마이너스 4,500 값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값을 셀 서식 지정을 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누르시면 셀 서식이 있습니다. 컨트롤 키 1번 눌러도 똑같습니다. 셀 서식을 클릭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에서 여기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바로 형식을 입력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뜹니다. 여기다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어떤 값? 책에서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대괄호고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대괄호를 닫아주세요. 다시 대괄호 하시고 요거 꺾기 표시는 요거는 이상입니다. 이상 표시예요. 우리가 관계할 때 비교할 때 바로 쓰는 이상 표시가 꺾기 표시 는입니다. 거기에다 만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닫았어요.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샵 콤마 샵샵샵 이렇게 입력했어요. 요거는 샵이라는 건 숫자 자릿수 하나를 의미하며 콤마 쉼표라는 것은 천 단위를 나타내죠. 했더니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바로 요거 쉼표 때문에 요 쉼표가 된 것이고 요 샵샵샵샵샵은 각각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쌍점이 아닙니다. 반쌍점이에요. 반쌍점을 클릭해 놓으시고 다시 대괄호 빨강 입력하시고 대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시작해서 요거는 미만, 반대 꺾기 표시는 미만입니다.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그거보다 작은 수를 미만이라 하죠. 그 다음에 0, 대괄호 닫으시고, 즉 요 조건은 0보다 작다는 것은 음수를 말하죠. 음수의 조건일 때는 빨간색을 하라. 그리고 나서 똑같이 가로를 쳐주시고 샵 콤마 샵샵샵 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쌍점 하시고 영문 G/표준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죠. 그죠? 여기 색상은 대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죠? 색상은 대괄호로 묶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조건이 왔죠. 조건도 어떻게 됐어요? 대괄호로 묶는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은 이렇게 샵콤마 샵샵샵 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뭐로 했습니까? 반쌍점을 했다. 그죠? 경계는 요거 반쌍점을 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색상 대괄호, 그 다음에 조건, 그죠? 0 미만이니까 음수 조건,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이렇게, 그 다음에 반쌍점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양수죠. 요 양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조건이 많이 여기 조건이죠. 12,000은 1000보다 만보다 큰 거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색깔은 어떻게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1000단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음수죠. 음수이므로 요 조건에 해당되니까 요 색상은 뭘로 바뀌어요? 빨강색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빨강색으로 바뀌면서 또 가로가 더 쳐질 거예요. 그렇죠? 앞뒤에 가로가 쳐지면서 여기 표시 형식이 바뀝니다.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B, 여기죠? B, 그 다음에 여기에다 B4셀에다 한번 입력할까요? 만 입력하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만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엑셀이라 입력할까요? 커말 입시다. 커말 2급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0을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0을 이렇게 영역 지정했습니다. 영역 지정하셔서 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서식 갔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샵 콤마 샵샵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샵 콤마 샵샵샵 해주시고, 그 다음에 0 하시고 골뱅이 하시고 큰 따옴표 합격 이렇게 써볼까요? 잘 보시면 요거 뭐가 나왔어요? 샵 콤마 샵샵샵,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반쌍점으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샵 콤마 샵샵샵 가로 닫고, 또 요거 구분 기호 해 주시고 0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 기호 하시고 반쌍점 골뱅이 했죠? 골뱅이하고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 닫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앞에 값은 그대로 있고 뒤에 값은 가로가 쳐졌고, 그죠? 음수는 그 다음에 커말 값 여기 눌러볼까요? 커말 2급에는 합격이 들어갔고 0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역을 지정했고 셀 서식 가서 아까 있던 것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지금 요거죠, 그죠? 요거를 설명드리면 앞에 값, 요거는 양수를 말해요. 두 번째 값은 음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값은 영의수를 말하고 네 번째 값은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양수, 음수, 영의값, 텍스트 요 순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영의수, 네 번째는 텍스트 문자. 그러니까
골뱅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문자, 요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뒤에 골뱅이에다 컴말 2급에다 합격이 추가됐죠.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요거 두 번째 요거는 음수니까 가로가 채워졌죠. 앞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쉼표 스타일만 지워졌죠. 이렇게 셀 서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3번으로 003 시트로 옮겨둘 거예요. 요거는 먼저 003 시트 결과를 보시면 어떤 조건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다시 003 시트로 오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MOD 함수와 ROW 함수를 이용하여 짝수행의 파란색 셀,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는 서식을 지정해 봅시다. 먼저 A1서부터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시작합니다. 지정하시고 홈 탭에 그리고 요거 스타일 있죠.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을 클릭하시면 뭐가 뜹니까?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거기에 맨 밑에 이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한 깜빡깜빡거려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는 하시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MOD 가로 열고 ROW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2 가로 닫고 는 0 이렇게 썼어요.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서식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바꾸랬습니까?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은 굵게 됐죠? 요거 채우기는 파랑. 요거 너무 진하니까 우리 요거 좀 밝은 색을 할까? 요걸 합시다. 요거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요걸 그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서식을 조건을 넣어서 서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는데 이 조건부 서식에 관해서 먼저 배울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E와 F열을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끄르면 되죠. 그죠? 이렇게 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시고 또 위에 클릭하셔서 는 하시고 R, O 입력하시면 밑에 두 번째 요게 있네요. 그죠? ROW 했더니 바로 도움말이 나와요. 여기 나와요. 참조의 행번호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참조라는 것은 해당 셀을 어떤 셀을 의미하는 건데 셀의 주소값을 참조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뭘까요? 이 주소값을 얘를 찍었다 하면 여기를 요 상태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 찍었다 그러면 여기를 참조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를 ROW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ROW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무튼 나왔어요. 그죠? 뭔가. 그리고 아까 배웠죠? 오른쪽 아래에 점을 이렇게 자동차 그 핸들이라 그랬죠? 밑에까지 요거 구행까지 끌어내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요 ROW 함수란 해당 셀의 요거 행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행에 있고 2행에 있고 3행에 있고 4행에 있고 이러니까 그 행본을 알려주는 것이 구하는 것이 ROW 함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G1셀에는 뭐를 넣을 거냐면 또 여기 클릭해 주시고 는하고 MO 했더니 첫 번째 MOD 함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은 이거네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네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더블 클릭하시고 10, 2 해볼까요? 그럼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5, 20, 0이 되죠. 그죠?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넣고 아까처럼 여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fx 누르면 함수 삽입, 즉 MOD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아까 여기 들어갔던 요 함수, 요거 ROW 함수를 여기다 넣어둘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지우시고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ROW에 해당 여기는 지금 일행에 있으니까 결과값이 1이고 우리가 숫자 2로 나눌 거예요. 그죠? MOD 나누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2 나왔죠. 이렇게 구한 거예요. 됐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클릭해 주시고 끌어내려 주시면 이렇게 됐네요. 아하, 바로 요거 2로 나눠서 그 행수가 2 나누기 2니까 0이 됐죠. 4를 2로 나누니까 그죠? 요 2로 나누니까 0이 됐죠. 요거 6을 위에 2로 나누니까 똑같이 그죠? 2로 나누니까 6을 2로 나누니까 0이 됐죠. 위에 8을 또 2로 나누니까 0이 됐죠. 그죠? 짝수일 때는 이렇게 바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클릭할까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지금 뭐냐면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는 노란색을 채워볼게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조건부 서식 클릭하셔서 세규칙 수식 밑에 여기 클릭해 주시고 늘합니다. 나누기 함수 뭘까요? MOD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수를 구하는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닌 1을 홀수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홀수일 경우에는 서식을 누르셔서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채워볼까요? 확인, 확인. 됐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엑셀의 row 행수를 구해서 그 값을 나누기 함수 MOD로 나눠서 처리하는 무슨 서식? 바로 조건부 서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책을 넘기셔서 뭐를 할 거냐면 바로 4번이네요. 그죠? 4번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004 시트 옮겨주시고 004 시트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결과값이 나왔나? 먼저 004 결과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있던 sum 합계를 구했네요. 여기 합계를 구한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밑에는 sum 합계다. sum은 합계입니다. if가 들어가는 건 만일에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 거네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sum 합계는 합계인데 또 if 조건이 들어갔고 s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런데 조건은 두 개. 전산부의 남자. 전산부의 조건 하나. 조건이 두 개예요. 전산부의 조건 하나, 남자의 조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했고 여기는 여자만 조건의 하나인 합계를 구했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합계를 구한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004로 오셔서 004로 오세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수식 입력조를 클릭하셔서 는 S U 했더니 세 번째 그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FX를 눌러주시면 함수 삽입의 대화 상자가 나왔죠. 그죠? 바로 sum의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전직원이니까 여기서부터 D2셀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시면
범위가 요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배열 들어간 범위의 배열이 나타나고 거기에 결과값이 101이다 나왔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101이 떴습니다. 두 번째 또 클릭하시고 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는 해주시고 SU 하시면 두 번째, 네 번째네요. 그죠? SUMIF 탭키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시 요거 함수 삽입 클릭해 주셔야죠. SUMIF 함수를 볼까요? SUMIF 함수는 요거 뜻이 요거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지정된 셀들의 합계 구하는데 조건은 요게 CR criteria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의 만족 여기 조건은 요 범위에 있는 거예요. 요것이 요 범위에 어울리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일치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요 range 있죠. 요거 range RANG는 밑에 보시면 조건에 맞는 셀들입니다. 그럼 조건은 여기 뭐예요? 여자 직원을 쓸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조건 먼저 써볼까?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시 클릭하시고 첫 번째 칸입니다. 여가 있는 것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될 것은 여기죠. 여기 D에서부터 여기 D9까지 나왔죠. 요 조건 크리티어리가 있는 조건에 관련된 셀을 참조했고 그거에 조건을 맞는 합계는 46이다. 즉 여기 보시면 요거죠. 10 더하기 11 더하기 요거 12 더하기 13을 다 더했더니 합계가 바로 46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SUMIF 함수란 if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입니다. 이번엔 전산부 남자 직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또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클릭해 주셔야죠. 는 SU 요거죠. 다섯 번째 SUMIF S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누르셔도 되면서 바로 요거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여기는 먼저 sum range가 뭐였나요? sum range라는 것은 range 범위죠. 범위에 만족하는 합계라는 뜻이죠. 그죠? range. 그러면 우리가 계산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계산할 것은 이거죠. 여기를 지정하시고 두 번째 칸에는 보시면 밑에 크리티어리아는 조건이죠. 크리티를 만족하는 범위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전산부예요. 그죠? 전산부를 써줄 거예요. 오빠 여기다 한글로 전산부 써주세요. 전산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전산부가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인사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밑에 칸 클릭했더니 밑에 두 칸이 클릭이 오픈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맨 밑에 칸에요. 크리티어리아 2에는 조건이 또 뭡니까? 남자예요. 남자를 써주세요. 여기 남자 써주시고 그리고 요거 네 번째 칸 남자가 있는 것은 남자를 다 쓰면 안 돼요. 남이죠. 위에 남밖에 없으니까 남 써주시고 여기 클릭해 주셔갖고 여기죠. 답이 35로 나왔죠. 그죠? 잘 보세요. 요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 밑에 요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 됐죠? 그거에 관련된 합계 그랬더니 35 냈죠. 그럼 보시면 요거 전산부예요. 전산부면서 남자니까 요 20 전산부면서 여자니 요거는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요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여자니까. 다음에 요거 전산부면서 남자니까 요거 15 된다.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20 더하기 15니까 35. 이렇게 SUMIF S를 구해서 두 가지 조건 전산부면서 남자인
사람의 합계를 구해봤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005 시트 옮겨주시고 또 결과도 한번 볼까요? 결과를 한번 봅시다. 먼저 결과를 보면서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마우스에 공이 있죠. 휠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니까 이거 아까 배운 게 나오네요. G2 셀을 클릭했더니 요거네요. 뭘까요? 에버리지하고 범위네. 저기 평균이죠. 그죠? D2서부터 D9. D2는 여기서부터 D9니까 여기에 평균을 구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구했구나.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에버리지, 아까 if가 또 있네요. if가 들어오면 무조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이죠. 그죠?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했구나. 세 번째는 여기는 뭘까요? S가 붙은 if하고 S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전산부면서 남자인 사람의 평균을 구했네요. 다음에 요거 두 번째로 큰 값은 라지 함수가 large, 라지형으로 라지는 크다 라는 뜻인데 범위에서 두 번째 값을 구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대로 small이라는 건 작다는 뜻이죠.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꼬치에서 두 번째 값을 구하는 거. 다음에 아까 배웠어요. max 최대값이죠. 그 밑에 min 최소값이죠. 그 밑에 rank.eq 요거는 무엇일까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왕정보의 순위라는 것은 왕정보 요 있죠. 요 사람의 15라는 것은 전체 여기서 몇 등이냐? 2등이 나왔네요. 1등은 누구? 이 사람이네요. 그죠? 이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그래서 2등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함수 rank.eq 함수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전 직원 인원수 아까 배웠죠?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count 함수.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처음 나오네요. 그죠? count A 함수는 클릭하시고 요 fx 한번 눌러볼까요? 무슨 함수가 나오죠?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뭔가 채워져 있으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셀의 개수. 빈 셀을 제외한 셀의 개수 구하는 것을 count A 함수. 그 다음에 요거 바로 공백을 구하는 함수예요. count 요 블랭크가 있어요. 블랭크랑은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백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 밑에 count if도 있어요. if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 했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의 개수. 그죠?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요거 똑같네요. 그죠?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그 다음에 밑에는 count if s가 붙으면 조건이 하나 더죠. 위에 보시면 전산부면서 남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005 시트로 옮겨주셔서 화면을 좀 크게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먼저 여기 G2 셀 클릭하시고 평균을 갔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넣으시고 AV까지 눌러주시면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눌러셔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뒤에는 자동으로 가로가 채워집니다. 엔터 치니까 평균이 구해졌나 그죠? 12.625라고 구했습니다. 여자 직원의 평균 아까 뭐 했어? 여기 클릭하시고 average if라 했죠? 는 AV 하니까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나왔죠.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는 FX 누르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산될 여기 두 번째가 조건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만 써줘야죠. 여자가 있는 거 첫 번째 칸은 여기죠. 이렇게 범위. 세 번째는 계산될 곳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ange라는 것은 범위,
크리티어리아 조건, 에버리지 레인지는 평균을 구할 범위,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죠. 그렇죠? 그래서 11.5가 나왔습니다. 확인. 다음 밑에 전산부의 남자 직원의 평균이니까 또 는 AV 눌러주시면 요거죠. average ifs 탭키 눌렀습니다. 요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함수삽이 이렇게 대화 상자를 보면서 하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곳 average range 범위 여기 계산될 곳을 먼저 영역 취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칸이니까 여기 크리티어는 조건이었죠. 조건은 첫 번째 뭘까요? 전산부죠. 전산부 클릭하시고 두 번째 칸 클릭하셔서 전산부가 있는 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클릭했어요. 여기 조건이 뭡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남만 써야죠. 남, 다음에 네 번째 칸, 남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했더니 값이나 17.5 확인 이렇게 구합니다. 다음에 요거 두 번째로 큰 값 또 클릭하시고 는 L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L 눌러주시면 라지 함수가 첫 번째 뜹니다. 탭키 눌렀어요. 또 FX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큰 값 여기 범위, 첫 번째는 범위. 여기 어레이가 나오죠, 그죠? 이 어레이라는 것은 바로 배열 또는 배열 나오죠. 배열 또는 범위. 범위라는 것이 이게 범위죠, 그죠? 이런 게 배열입니다.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K 옆에 있죠.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큰 값 2죠. 15 나왔죠. 다음에 요거 두 번째로 작은 값 또 여기 클릭하시고 S, M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탭키 눌렀어요. FX 눌러주시고 똑같이 범위 지정하시고 꼭지에서 2등이니까 두 번째 칸 K 옆에 2를 써주시면 꼭지에서 2등은 바로 10점. 다음에 최고 점수 맥스죠. 는 M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죠. 탭키 눌러주시고 범위 최대값 구하는 것이죠. 엔터. 다음에 최저는 똑같이 M 민 요거입니다. MIN 탭키 눌러주시고 범위 엔터 최소값 구했습니다. 다음 실적 구해요. 순위죠. 순위. 여기는 그 다음에 R 눌러줬더니 R 누르다 요거죠. RANKEQ 또 탭키 눌렀습니다.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칸이 3칸 나오네요. 순위를 구할 값, 지금 왕정부의 순위를 구할 값 요거 15를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칸 요거에 있는 순위가 있는 범위는 여기죠. 그죠? 범위 이렇게 끌어주시고 세 번째 칸 클릭해 주셔서 여기 중요합니다. 요 오더라는 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순위를 구하는 값인데 요거 순위 오더라는 것은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예요. 그런데 요거 0이나 생략하면 여기다 0을 넣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않는 공백을 남겨놓으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큰 수, 아래는 작은 수예요. 그래서 큰 수를 1등으로 만드는 것이 내림차순. 그와 반대에 작은 숫자를 1등으로 만드는 것이 오름차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까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할 거니까 공백으로 내비둬도 됐고 0으로 넣어도 됩니다. 우리는 공백을 내둘까요? 확인. 2등 나왔죠. 그 다음에 전 직원 구하는 함수 밑에 count A죠. C, O, U까지 치면 두 번째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 도움만 나오죠?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탭키 눌러주시고 FX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8명 그죠? 여기 똑같아요. 비어있지 않으니까 다 여기 다 클릭하면 다 8개 나오죠. 그죠? 범위 똑같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그 다음에 공백에 카운트 블랭크 했어요. C, O, U 세 번째 카운트 블랭크 탭키 FX 눌러주시고 이렇게 클릭하면 비어있는 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공백의 셀
는 COU. 세 번째 count blank. 여기는 공백이 아닌 셀. 아까 여기 요거다 count. 여기는 count A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 공백인 셀의 개수, 전 직원의 셀의 개수. 아까 어떤 함수를 했나 볼까요? 전 직원은 여기 count였네요. 이건 count A, count blank. 다시 전 직원 count A, 이건 count를 했어요. 그리고 A만 지우면 됩니다. count 이렇게 count를 했고, 요거는 count 지우고 다시 할까요? 요거는 COU, 요거 count A 함수로 했습니다. 범위 지정했으면 됩니다. 엔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다음에 요거는 공백이니까 count blank죠. 는 COU. 세 번째 count blank. 공백만 범위만 지정하시면 공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0이죠. 성별이 남자의 인원수 count if죠. 또 여기 클릭하시고 COU 여기죠. count if 더블 클릭 FX 눌렀어요. 지금 뭡니까? 성별이 남자니까 여기 범위에서 조건은 한글로 남 써주시고 남 썼죠. 탭키 한번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거 그죠? 다운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용보가. 그래서 확인 4명 나왔죠? 거기 밑에 클릭해 주시고 실적이 13 이상 똑같이 는 COU 이렇게 클릭하시고 요거요. count if 또 탭키 FX 누르시고 여기 범위 D에서부터 D9 조건은 이상이에요. 13 이상 꺾기 표시는 이거 이상 표시고 13 이렇게 누르시고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도 돼요. 즉 이 범위에서 13 이상인 것은 3개다. 그죠? 3개. 13 이상인 거 하나, 둘, 3개. 요거 12는 빼줘야죠. 13 이상가 15, 13. 그죠? 3개 나왔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전산부의 남자 직원 수. 전산부 조건 하나, 남자 조건은 count if s죠. 클릭하시고 는 COU 요거죠. count if s 탭키 FX 누르시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조건은 두 번째 칸에요. 전산부 먼저 쓰세요. 전산부 다시 첫 번째 칸 전산부가 있는 건 여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 먼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이죠. 남이고 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전산부면서 남자인 사람은 몇 명? 2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